내가 이거 듣고 가도 설명을 잘 모르네. 현재 그거 뭐지? 아이오닉? 아이오닉 그거를 하니까 그거는 너무 크다고. 네, 이렇게 현장에서도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에 대한 관심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다음으로는 제가 직접 시승을 해보았는데요. 그 영상 같이 여러분들하고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비가 과연 얼마나 나왔을까요? 오늘은 XM3 이테크 모델을 알아보기 위해서 여기 지금 울산에 와 있습니다. 주행하기 앞서서 이 차가 갖고 있는 디자인적인 차별화 이런 부분 살짝 보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스타일은 기존의 TC260 모델하고 전혀 다른 이런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하단부 이런 부분들도 아주 크게 이렇게 뚫려 있죠. 그래서 공기의 흐름이라든지 풀링에 대한 부분들도 나름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디자인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측면 부위 보시면요, 들어간 이런 선의 라인이라든지 그다음에 B필러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살짝 변형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하나하나 요소의 디자인의 차별화보다는 요번에 이테크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요, 두 개의 전용 컬러가 들어갔어요. 이 컬러하고 저쪽에 보시는 부분들은 일렉트릭 오렌지라고 하는 주황색 컬러가 두 컬러가 있는데 컬러의 도색이 상당히 퀄리티가 좋게 나온 부분들이 가장 큰 외관상에 봤을 때 가장 큰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디자인적인 변화에 대한 부분들도 나름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주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후면에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리터당 17km 이렇게 지금 복합염을 받았는데요. 17인치 타이어 기준에서는 17.49, 18인치 타이어 기준에서 17.0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연비는 좀 이따 제가 주행해 보겠지만 저는 목표를 한 25km 까지 리터당 1리터당 그렇게 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게 될런지는 한번 해봐야 되겠고요. 아래 플레이트 부분들도 약간 손을 좀 덧대서 모양새가 좀 더 스포티한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의 포지션, 시트 포지션. 네, 우선 저는 키가 성인 183 정도가 되는데 들어갈 때는 뭐 기존의 바디랑 똑같기 때문에 약간 꺾어서 들어가야 되는데 정작 헤드룸은 이 정도가 나옵니다. EV 모드는 손을 대면은 딱 이쪽 공간에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어요. EV로 주행할 수 있는 배터리가 충분히 남아 있으면 EV로 주행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고, E시프트 같은 경우에는 손을 딱 댔을 때 이게 약간 운전석 쪽으로 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위치가 이렇게 꺾어지는 게 아니라 약간 사선으로 내려갔을 때 잡기 편하도록 이렇게 위치가 되어 있어요. 공간에 여유로움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들어가게 되면 제가 운전석을 완전히 뒤로 당긴 상태거든요. 이 정도의 레그룸이 어느 정도 남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체가 긴 편이라 약간 뒤로 더 당긴 건데, 이거보다는 조금 더 앞으로 당기게 되면은 이거보다 한 2배 이상의 레그룸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헤드룸 공간도 충분히 여유가 이렇게 있습니다. 머리 공간과 무릎 공간이 나오면은 나쁘지 않은 그런 형태라고 보여집니다. 문을 좀 열어서 위에 살짝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쪽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온 겁니다. 이게 모터가 아니고 이 아랫단에 이 모터가 달려있고 그쪽 모터, 두 개의 모터가 전륜에 들어가 있고, 배터리 팩은 뒷단에 아주 작은 사이즈로 들어가 있습니다. 순수 EV 모드가 아니기 때문에 배터리 팩 사이즈는 되게 작아요. 오늘 지금 여기 울산인데요. 울산에서 해운대 앞바다까지 약 한 1시간 반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차가 연비가 얼마나 나올까요? 예상컨대 리터당 25에서 26이 찍으면 아주 대성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연비에 대한 부분들 하고 그 다음에 하체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주행 정숙성 요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트랙 컴퓨터 있었으면 이렇게 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코 모드로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도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 차지가 되는 부분, 충전되는 부분들 이런 것도 그래픽으로 처리가 좀 되어 있고요. 지금도 계속 전기로만 구동이 좀 되고 있네요. 지금 공조기 에어컨은 18도에서 좀 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공조기까지 사용을 하면서 주행을 할 경우에는 연비에도 영향을 미치죠. 여기가 이제 아무래도 남쪽 지역이다 보니까 주행하면서 약간 선선한 느낌을 좀 받으면서 가기 위해서 공조기를 좀 켰습니다. 그거는 좀 감안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비게이션 상으로 보시면 목적지까지 거리상에서 막히는 구간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빨간색은 좀 보이지 않아요.
네, 이 정도면은 연비가 잘 나올 수 있는 어떤 기본 조건은 좀 세팅이 좀 된 것 같은데, 이 차가 도심에서는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구간이라 이런 구간에서 EV 모드로 주행했을 경우에 더 효과를 좀 볼 수 있는 반면에, 오늘 시승 코스는 이제 그런 코스가 아니에요. 약간 고속 주행할 수 있는 코스도 많이 있어서 그런 도심 주행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아무래도 약간 속도가 좀 있는 구간을 좀 많이 달릴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금 이테크 같은 경우에는 도심 연비가 고속도로 연비보다 되려 좋습니다. EV 모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EV 모드를 뭐 매번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배터리 용량이 기존 순수 EV보다는 되게 작기 때문에 변속형 상황 때 엔진을 많이 쓰게 되면 그 기름을 많이 활용하는데 그거를 좀 적게 한다, 이런 점에서 강제 EV 모드가 있는 것이지, 그 EV 모드 자체로 도심 주행을 뭐 계속 EV로만 달릴 수 있다, 이런 전제 조건이 성립되는 그런 차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미리 좀 판단하셔서 기대치를 너무 많이 높이시면 조금 무리가 있는 그런 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느 보는 뭐 현대차, 기아차도 보는 하이브리드 있잖아요. 그런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있는 차인데 전기차에 가까운 구동의 효율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 이 정도로 보시는 게 정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이런 구간에서는 엔진하고 전기의 힘이 이제 같이 활용되면서 구간이고, 내리막길 같은 경우에는 탄성 주행을 이용하기 때문에 역시 배터리의 충전이 바로 되는 하이브리드 전형적인 에너지 플로우가 계속 유지를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어컨을 지금 3단으로 틀어서 그렇지 에어컨 단수를 아예 꺼버리게 되면 요 정도 바퀴 굴림 소리만 안으로 인입되는 그 정도인 것 같아요. XM3 TC260 내연기관의 엔진을 단 그 모델 같은 경우도 리터당 한 20에서 23까지 찍는 그런 괴물 연비를 뽑아내는 모델이었기 때문에 지금 메인 모터 같은 경우는 36kW짜리가 상당히 효율적으로 주행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지금 도로 주행 여건 상황에 맞게끔 그 정도 속도를 계속 낼 겁니다. 현재가 오후 한 3시 40분 정도 되는데 이런 시간대 차들이 약간 좀 있는, 이런 앞뒤로 차가 좀 있는 상황에서 주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세요. 차선 유지 이탈 경보, 차선 유지 보조, LKA 기능. 이 기능은 뭐 TC260에도 동일한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에이더스 기능은 지금 TC260에 들어간 건 전부 다 들어가 있는, 이 모델은 지금 인스파이어 이 시프터 모델이고요. 현재 이테크 모델 중에 트림 중에 가장 비싼 그런 모델입니다. TC260 그 내연기관 차량을 풀 세팅을 해서 풀 옵션을 때려버리면 한 2,800만원 에서 3,000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약한 200만원만 더 보태면 지금 이테크 하이브리드 차를 살 수 있기 때문에, 내연기관 풀옵션으로 가시는 거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런 이테크를 한번 생각해 보는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200만원만 더 투자를 하면 기존 TC260의 풀옵션의 차량에서 넘어올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금액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은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 차는 3,000만원대 차량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가격 대비 성능이 어떠냐,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땐 가성비가 좀 괜찮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유가 시대잖아요. 그 고유가 시대에 그 연비에 대한 부분들을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특히나 이제 경유차 같은 경우에 휘발유보다 단가가 더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가솔린 차량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단 이런 모델의 평가가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호시절이기 때문에 이 차에 대한 수요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치 아주 충족한 차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보게 되면 이제 서서히 트립 컴퓨터가 키로수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계산을 좀 하고 있는데, 리터당 지금 32.2km를 찍고 있어요. 순수 EV 같은 경우에는 회생제동의 레벨을 측정할 수 있어서 울컥거림이 심하거든요. 근데 이 B모드 같은 경우는 거기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이질감은 없는 그런 상황에서 회생제동하는 비슷한 수준의 차지를 많이, 충전량을 많이 올리는 이런 방식이다 보니까, 현재도 지금 B모드에서 가다가 제가 이렇게 엑셀을 발을 떼더라도
아주 뭐 일감이 확 그 느낄 수 있을 만큼 뭐 울컥거리는 그런 속도 저하가 확 올라오는 그런 수준까지 아닌 형태로 현재 연비는 리터당 24.6. 네, 이 정도 연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건 엄청난 그런 연비 효과를 좀 보이고 있네요. 에어컨을 계속 말씀드려. 그래도 연비가 지금 24.5km/L를 지금 찍고 있습니다. 아, 진짜 연비 엄청나네요. 지금 온도 지금 로우로 지금 해놨는데도 24.7을 찍고 있어요. 네. 주행 모드는 에코 모드를 계속 유지하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공조기 에어컨을 약간 한 뭐 19도 정도, 20도 정도 이렇게 세팅을 하게 된다면 연비는 더 많이 오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연비가 지금 24.8을 찍고 있습니다. 스타트를 했을 경우도 지금은 이제 엔진이 좀 개입을 해서 들어가는데 아까 같은 경우에는 고갯길이 아닌 일반 평지에서는 시작과 동시에 EV가 구동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고속과 저속 이걸 뭐 왔다 갔다 하더라도 웬만하면은 리터당 20km 기본적으로 나오겠다 그런 생각은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차를 타봐야지만 XM3의 특징이라든지 이런 거를 알 수가 있겠죠. 기존의 TC160이 리터당 20에서 23까지 나온다고 영상으로도 했었지만 연비 효율에 대해서 처음 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XM3가 저렇게 많이 나온 건 처음 알았다라고 보신 분들이 있는데, 기본 이 차의 베이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 TC160이 그 정도 연비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6 MPI 엔진을 단 이 모델 같은 경우에도 기본 베이스 형태가 내연기관에서 이렇게 잘 나오는 컨셉이어서 하이브리드에서도 충분히 저는 20km 넘겠다, 예전 영상에도 제가 이렇게 밝힌 바 있었는데 아니라 다를까, 충분히 누구나 20에서 22km까지는 리터당 킬로수를 좀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차인 것 같아요. 지금 보시죠, EV가 이렇게 들어오죠. 74km 이런 상황에서도 시속 76 이런 상황에서도 EV 모드가 이런 식으로 들어옵니다. 제가 X에서 발을 떼게 되면 최소한 EV 모드로 부분들이 차 스스로 많이 좀 개입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도심 주행을 할 경우에는 강제 EV 모드를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스스로 그냥 EV로 주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세팅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운대구나.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있고 지금 팬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쪽으로 해서 공기가 빠져나가서 네, 휠하우스 쪽을 좀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지금 처리가 되어 있고, 휠하우스가 전부 다 보이는, 리어 같은 경우는 더 그렇죠. 네,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공간이 나올 정도로 휠하우스 위 상단에 바디가 올라가는 부분들도 많이 좀 올라가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플레이트 부분하고 듀얼 머플러 부분도 약간 손을 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네, 이테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전면부, 후면부에 손을 댔고, 측면에도 가니쉬 부분을 이렇게 처리가 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18인치 타이어를 좀 장착을 했고요. 18인치 타이어. 네, 기존에 17인치는 리터당 17.4인데 현재 이건 18인치이기 때문에 연비가 조금은 떨어지긴 하는데, 실연비는 공인 연비 대비 거의 한 26에서 25까지 나올 수 있는 이게 처음 시작이 3천 초반입니다. 3천 초반요? 그거랑 비슷하네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엔진하고 모터가 같이 지금 또 얘도 그러면 새로 나온 거예요. 새로 나오면 한 2년 기다려야 돼요. 아, 또 그걸 중요시하게 보시는구나. 그러더라고. 네네네. 이 차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이브리드면은 네. 이게 저기 뭐야 중간에 전기구로 저거 한다는 거잖아. 그러면은 두 배터리도 개의 신장이 같이 있다고 보시면 엔진하고 모터 같이 있는. 그러면은 저거 잘 몰라서 그러는데 네. 어떤 사람 배터리 이거로 요거를 굴린다고 얘기를 하던데. 네, 엔진으로 힘으로도 갈 수도 있고, 예. 그다음에 배터리로도 시동 걸어서, 이 차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그 전기차 같은 하이브리드라고 보시면 돼요. 순수 전기차 같은 경우 엔진이 없잖아요. 근데 이 차는 엔진하고 모터가 같이 있는데 전기차의 순수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아 그럼 이것도 지금 이건 르노입니다. 르노. 네. 네, 기존에는 엔진만 있는데 저기 금속 보이시죠? 예. 위에 그 은색, 저게 전동화된 부분입니다. 저 아랫 부분에 모터가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 염주부터 차를 좀 보러 가자고 해서. 네네네. 저희는 이제 자동차 전문 기자들인데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아 그러면은 요게 이제 전동화된 부분. 기존의 XM3 내연기관 모델에 이게 없고요. 이테크라는 모델인데 여기에 이제 이게 들어가 있는 거죠.